안녕하십니까, 영화오또 기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떻게 체육관에 결빙 현상은 없나요? 이제 제가 체육관을 연지 3년 반 정도 돼서 참 빠르다. 벌써 4번째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방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행히 다이소에서 베란다용 매트가 있다는 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또 2개 사서 깔고 그래서 조금 덜 추워졌어요. 바닥에서부터 오는 냉기가 좀 이제 덜해져서 그거 깔고 물도 틀어놓고 가는데 예전에는 똑똑똑똑 떨어뜨리니까 나오는 대로 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틀어야 된다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더 틀어놓고 가고 뽁뽁이로 안쪽 벽을 다 감싸고 진열대들이 막 엄청 있는데 그러면 그 진열대 다 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노출된 이제 데만? 없는데 진열대 없는데 진열대 있으면 차라리 거기는 한 겹이라도 덜 가려지는 건데 진열대 없는 데서 진짜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에요. 실내인데 실내인데 진짜로. 갑자기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과장이 벽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저희 남편이 와서 인정했어요. 저희 남편이 부창구수구만. 그런 오바가 없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티키타카 장난 아닌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해도 그냥 약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시큰둥만 했는데 좀 있어 보더니 와 진짜 춥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다행히도. 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딱 8시쯤 눈을 뜨니까 확 눈이 내리고 눈발이 날리고 있어가지고 오야 좋네. 잘 보냈는데. 뭐 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야심차게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2시 반쯤이어서 사람들이 좀 빠졌겠지 하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 앞에? 네. 걸어왔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김치찜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행을 갔어요. 입금을 하려고 100만 원을 입금하려고 갔어요. 현금은 100만 원을. 근데 무통장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 넣었거든요. 근데 50만 원, 무통장 50만 원까지만 입금이 되나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일부 토해내더라고요.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집어 들었는데 얘가 다시 닫히지 않고 계속 삐삐삐 가져가라고 삐삐삐삐 소리 내는 거예요. 나 가져와서 돈이 없는데 여기. 귀신? 그래가지고 계속 삐삐삐삐 하더니 삐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재촉을 삐삐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그 기계가 고장이라고 뜨는 거예요. 50만 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뱉어낸 돈을 세어보니까 40만 원인 거예요. 그러고 입금 내역 어플로 봤더니 50만 원? 50만 원이 없어요. 입금된 것도 60을 없어요. 먹었어 그럼 얘네가? 네. 그래가지고 은행이 문을 닫았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그 지점 인터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받죠. 그 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그 화면에 글로 전화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상황 설명을 했더니 뭐 누구를 보낼 건데 25분 정도 걸린대요. 이 추운데 25분을 여기서 있어야 되나 하다가 그렇다고 방법은 없죠. 내일 아니면 내일 오시래요. 내일 와야지. 내일은 시간이 없지.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5분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고 가만히 기다린 다음 보안 요원이 왔어요. 새콤이 왔구나. 새콤. 네, 그런 사람이 왔어요. 기계 그리고, 뒤로 가더니 막 말 빼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 뭐가 끼었는지. 막 하더니 저한테 돈을 바로 안 주고 또 어디로 전화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거기로 자기가 전화하더니 확인을 하더라고요. 얼마가 끼었나?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100만 원 넣긴 했지만 직전에 세본 게 아니니까 10만 원은 내가 덜 넣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90인지 100인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막 통화하는 소리 들리더니 60이 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돌려주면서 위에 돈이 손상됐으니 입금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찢은 거지 살짝. 그래가지고 입금을 포기하고 크리스마스에는 밖에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교훈을 얻은 다음에 집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서 남편이랑 손잡고 집으로 종종 들어갔다. 네. 아주 훈훈한 얘기네요. 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아들내미 데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산타 선물 주고 왔지. 산타 선물 아직 산타가 있다고 믿나요? 7살이니까 아직 믿고 있지. 그러면 선물을 하나만 줘요? 아니면 2개 줘요? 부모가 주는 선물, 산타가 주는 선물 이렇게 줘요? 아니면 부모는 선물 안 주고 산타만 주는 산타가 주고 산타가 두 명이 있어요. 유치원 산타가 있고 집으로 오는 산타가 있고. 유치원 산타도 엄마 아빠가 선물 보내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선물을 보내라고 해요. 그럼 뭐 줘요? 레고를 줬습니다. 레고. 저는 역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유치원 때도 산타가 유치원에서 줬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생필품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뭐 럭키 치약 뭐 이런 거 아니 그 정도까지 주경, 생각은 아닌데 주경 엄마가 치약. 원래 사줬어야 고무장갑. 하는 거. 뭐 이렇게 아니 고무장갑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목도리 장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사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김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인형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아 인형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인형 좋아했죠. 예. 한 번도 인형의 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형의 집. 그렇군요. 선물도 주고받는 훈훈한 저기였네. 요즘 선물 주고받아요? 남편은? 아니요. 없죠 그런 거. 결혼기념일도 서로 모른 척 한다며 서로.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셨네요. 네. 뭐 하셨어요? 저는 게임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그거를 뭐 하셨어요? 3일 동안 엔딩을 봤어요. 그러면 3일 동안 게임 하시면 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식사는 게임하는 중간에 너무 이제 눈이 아프잖아요. 그때 딱 일어나서 이제 쌀 씻죠. 쌀 씻고 이렇게 식사 준비하면 1시간쯤 돼요. 그럼 다시 또 게임을 해.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밥이 다 돼. 그러면 또 밥을 먹어요. 그러면 딱 그 휴식과 게임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반찬은요? 찌개만 끓여서 먹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 재밌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어요? 죽지. 꿀맛이지. 진짜? 왜? 게임 하고 싶어? 아침에 애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아빠는 게임 캐릭터 중에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게 아빠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생각해보니 지금 요즘은 게임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닌텐도를 아이랑 같이 하는데 너무 재미가 그런 없고 거 하니까 재미없지. 19세 미만 그럼 뭘 해야 돼? 파이어 해저드 이런 거. 청소년 불가 게임에 막 죽이고 자르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게임에 재밌지.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거 한번 해봐요. 미쳐 진짜. 그 정도 재밌다. 재밌을라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쓸 잡소리가 길었어요. 네. 빨리 하고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연말인데. 자, 저희가 같이 오늘 보고 온 영화는 풀타임. 풀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2021년도 작품입니다. 한참 그 제작할 때 코로나가 터져갖고 제작하기 되게 힘들었대요.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졌던 영화라고 합니다. 감독 에리크 그라벨이라는 감독이고요. 퀘벡 출신이니까 캐나다 사람이겠죠? 네. 그런 감독입니다. 전작이 한 편이 더 있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파리에서 살다가 어느 날 파리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진 그 근교 소도시로 이사를 갔대요. 거기서 지내면서 그 파리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파리의 배드타운쯤 됐겠지. 파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영화의 모티프를 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는 뭐 우리가 아는 배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주연 배우인 로르 칼라미라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인상적입니다. 파리를 활보하는, 파리를 보통 그리는 영화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죠? 그 시간 여행하는, 파리에 가서 그 과거로 가서 그 예전에 예술가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미드나잇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리를 다루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색감을 약간 그 오렌지색 색감이나 노란빛을 이렇게 줘서 좀 더 따뜻하고 예쁜 그런 색을 주는데, 이거는 회색빛의 화면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만큼 좀 영화를 차갑게 그렸는데, 그리고 그 경무와 육아에 시달리는 싱글맘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쳐 보이는 얼굴, 애증이 가는 그런 외모십니다. 얼평 더 빼놓지 않고 얼평 한번 해봤어요. 이분은 그 로르 칼람이라는 이분은 지난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온 파리 시내가 셧다운 됐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데모해가지고. 프랑스는 강성 노조로 가장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게 불평하기와 파업하기라는데, 프랑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그만큼 파업에 대해서
파업도 잦고 하나의 그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음.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때 연금 개혁한다고 할 때 그 반대를 표명하면서 취약계층과 특히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면서 반대에 표명했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산악구조원인 남편과 결혼생활 하시는데 무자식이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육아에 시달리는 그 절벽에 몰린 엄마 역할을 굉장히 잘했죠. 내용은 현대팔입니다. 아마 그 배경이 그 95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파업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때 95년도에 프랑스에서 그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시라크 대통령이 우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발표를 합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그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한다 라는 발표를 해요. 그때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시위를 하고 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이런 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좀 격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 있던 노조들도 이 파업에 동참하라라는 어떤 압력을 받아요. 철도 노조가 하루 같이 파업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 파업을 하는데 그때 50만 명이 모였대. 그러니까 점점 이게 열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때 시라크 정부는 노조 분쇄에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합니다. 그 파업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차 파업을 연대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파업을 해요. 처음에 10월 10일 하루 파업한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대학생들은 계속 시위를 했었고, 10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다 했는데 50만 명이 나오고, 강경진압 그리고 정부의 어떤 무책임한 대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그 분노가 더 커지니까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또 파업을 하는데, 이때는 80만 명이 모이고 우편, 가스, 전기, 통신들이 다 파업을 한 거예요. 그 공공 부분이. 그래서 프랑스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 이후에 계속 파업이 확대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130만 명이 파업하면서 결국에는 정부의 그 계약안이 철회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정권을 뺏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그 때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스마트폰 쓰긴 하던데. 스마트폰 쓰던가요? 네. 레이저 쓰지 않나? 하여튼 가만히 있어. 시간 없어요. 맞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서 이 파리 근교 외곽에서 사는, 그리고 파리로 호텔에 출퇴근을 하는 이 여주인공 싱글맘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어요. 출퇴근에. 워낙에 그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도 뜨기 전에 애들 막 깨워서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뭐 씻지도 못한 채로 막 부지런히 챙겨서 이웃집 할머니한테 애들을 아직 밤이니까 학교 가는 시간까지 좀 맡아달라고 맡기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좀 이게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다시 이렇게 막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와서 그 할머니가 하교한 애들을 맡아주고 있는 할머니한테 다시 애들을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는데, 파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출근할 때 늦고 대중교통이 다 끊어져서 퇴근할 때도 늦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내 한 몸도 힘든데 이 애들 이거 너 자꾸 이렇게 늦게 오면 내가 못 봐준다. 막 이런 압박을 또 받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늦는다고 뭐라 하고, 이게 뭐 자기가 늦고 싶어서 늦는 게 아닌데, 그리고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해서 지금 일이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해. 거기다가 지금 신규를 하나 뽑았는데 이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일까지. 그렇게 바쁘게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집에 와서 좀 저녁 때 잠깐 애들 씻기고 뭐하고 밥 먹이고 막 집안일 밀린 거 하고 막 하고 잠깐 깜빡 졸고 있으면 아들내미 이렇게 찾아와서 엄마 하면서 또 깨우고 무서운 꿈 꿨어요 하면서, 와 진짜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원래 시장 분석을 하는 직업, 전문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인데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면접을 보러 가기 시작해요.
아마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아마 그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싱글맘이 된 이상 좀 더 수입이 높은 그리고 애들 키우는 환경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원래 직업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면접을 보러 가려면 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지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근무지 이탈을 해서 면접을 봤다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분노가 드디어 폭발해서 애를 더 이상 못 봐준다라는 최후 통첩까지 하게 되고 돈도 떨어지고 직장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애를 봐줄 사람도 없어진 위기까지 막다른 길까지 몰린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합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영화를 잘 만든 건지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몰라도 1시간 반 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아, 네. 피곤해. 몸에 네. 기운이 쭉 빠지죠. 네, 저렇게 일한 것 같은 느낌? 출산을 하지 말라는 그치. 네, 그치, 장려 그치. 출산 장려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뭘까요? 출산의 반대말이 뭐냐? 무자식 장려 영화.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보면서. 네. 아, 특히 애들하고 지내는 장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직장에서 바쁜 거는 그냥 좀 볼만했어. 그냥 그랬죠. 아우, 그렇죠. 야, 그러고 힘들겠다. 나서 집에 가서 근데, 쉬면 되니까. 근데 다들 저렇게 치열하게 일을 하지라고 했는데 집에 갔는데 와, 이 엄마 또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애들 뭐 이거 막 둘이 동시에 말하고 한 명은 뭐 칭얼거리고 한 명은 뭐 물어보고 막 양쪽에서 와 미치겠는 거야. 약간 문지게 생각나더라고 이때. 네.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저 정도로 힘들진 않지만 어제 12시가 넘어서 다시 처음 봤거든요. 와이프랑. 와이프랑? 네. 아 근데 다 너무 피곤해서 못 보겠다. 응. 좀 반만 보다가 내일 이제 저희 직장 나가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반 좀 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다 보게 되더라고요. 몰입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싱글맘이고 남편은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지. 양육비도 안 주고.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데 양육비를 계속 안 보내니까 저 은행에서 계속 그 빚 독촉 전화가 오거든요. 그 모기지론 독촉 전화가 계속 오니까 남편한테 빨리 양육비 보내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소리샘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죠. 아, 너무 벅찬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도 대단한 게 벅찬 상황에서도 포기를 안 하잖아요. 뭐 어떤 거 하나도. 왜냐면 사실 애들한테도 대강 씻고 자자. 그래도 될 법한데 목욕 시켜주지. 물 끓여. 그러니까 또 온수기도 고장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못 고치고 물 끓여가지고 적당한 온도 맞춰가지고 목욕도 시켜주지. 생일 파티도 저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애들이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온 동네 애들 다 초대하고 또 트램폴린 사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사러 가잖아요. 막 퇴근하고 사러 가서 이게 할부가 되는지 수표가 되는지 배송은 되는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거 근데 하다가 또 늦고 네. 또 늦어서 또 할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렇죠. 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 교통 파업인데 대중교통 파업인데 그때 막 고민이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도 그냥 파리 근교로 들어와. 왜 그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냐. 할머니가 너 집 근처에서 일해라. 할머니는 집 근처에서 일하라고 하고 직장 동료들은 그럴 바에는 너도 파리 안으로 들어와라. 파리에 들어와서 그 서민 아파트 살아라. 그냥 살아라. 왜 그렇게 1시간 넘게 출퇴근하냐. 5시 반에 나오고 그러냐. 그렇게 늦게 멀리서 다니면서 지각해서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네. 같이 해야 될 일을 너가 늦게 해서 나 혼자 다 했다. 네, 막 그러잖아요. 불만이 터지죠? 근데 또 이 엄마는 이렇게 밖에 살아야지 마당도 있고 그래도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파리 내로 들어오면 같은 가격에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또한 포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직장에서도 풀타임을 일하고 하고서 집에서도 또 풀타임으로 막 일하고
그런데 포기를 모르고 음. 대단하다 싶으면서 한편으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저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를 잘했다.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안 하는 건 쉽잖아요.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게으르니까 그냥 안 하는 건데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 저분은 나 같으면 트램펄린은 사러 못 가겠다. 저는. 그거 사러 가기 위해서 배송이 안 된다니까 또 트럭을 빌리잖아요. 네. 없는 돈에. 네. 없는 돈에 그 트럭 빌려서 또 혼자 내려놓기 무거우니까 또 머리 써가지고 도르래처럼 막 꺼내가지고 하고. 그 반납할 때 이거 기스난다 또 조마조마하면 반납하고. 그러고 밤에 또 혼자 그거 조립하고.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두 분이서만 사시는 걸로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저출산이. 이 문제가 지금 여기 3명이 있는데 셋이 1명 낳았어. 우리 셋이요? 셋이 1명 낳았다고. 네.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입니다. 셋도 아니고 5이죠, 5. 그렇지. 파트너들까지 하면 5이서 1명 낳았어.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는 지금 혼자서 둘 키우는데. 우리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억이요? 70억 됐대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진짜? 75억이요. 75억? 이제 다음 달쯤 되면 80억 될걸? 80억. 많이 늘었네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래요? 왜 이렇게 난리냐?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만 없으니까. 다 느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수가 25억 정도래요. 그러면 감당 못한 지 오래됐네요? 이제는 그래서 갑자기 인간이 다 없어지더라도 지구는 온난화를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멸종의 이미 우린 대멸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 절멸의 시대로 이제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왔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고 공감이 돼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약장이 말씀 주셨지만 일 마치고 힘들지만 입마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선물 사러 가는 거나 또 그것도 있고 또 퇴근하는데 애를 다른 집에다 맡겨놓고 아무리 뭐 이웃이라고 해도 남이잖아요. 맡겨놓고 또 밤을 밖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 심정이나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거 내가 그 할머니 또 어떻게 볼까 또 있고 애들 또 이거 잘 되고 있나 막 다음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바빠 죽겠네. 난 또 뭐 면접을 또 보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 부분 일단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고 맨날 지각하고 아무 좋게 봐줄래 좋게 봐줄 수가 없고 네. 거짓말하고 땡땡이 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이 영화가 유의하게 좀 밝은 빛을 사용하는 장면이 그 온수기를 이웃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따뜻한 물에 몸을 잠깐 담그는 네. 잠그고 눈을 감자마자 아들내미가 들어와서 그 행복한 시간도 금방 깨지긴 하는데 몸을 잠깐 담그는 그 시간 그 장면에서 화면이 되게 황금빛이에요. 그리고 그 일요일날 생일 파티를 마친 일요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마가. 근데 딸내미가 쓱 들어와. 근데 그 방에는 이제 아침 햇살이 이제 창통에서 쫙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죠. 딸내미가 좋아하는데 나는 저것도 엄마 못 쉬게 또 저거 또 시덥지 않은 얘기를 와서 하려나 보다. 뭐 애들이 뭐 다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한테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것도 금방 깨지나라고 했는데 이 딸내미는 와서 엄마 안 깨우게 쓱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기척을 느끼고 딱 깨서 왜 벌써 일어났냐 하니까는 지금 점심이다. 아니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는 시리얼 알아서 먹었다. 그러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부장. 그러니까는 그때가 애들이 귀여워 그때는. 알아서 했잖아. 왜 안 깨웠니? 하니까는 엄마가 깨웠는데 엄마가 좀 더 잔다 그래서
그 동생이랑 이제 먹었다 이거야. 그때는 귀엽더라고. 그 전에는 이것들이 이게 악마인가 이거 진짜 내 속으로 났으니 저 키우지 저 아니면 진짜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넣겠다. 아니 근데 그 할머니는 내 속으로 나는 게 아닌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아들내미가 보니까 말썽꾸러기야. 하여튼 그 두 장면을 제외하고는 다 칙칙하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힘들다. 이 힘든 삶이구나. 중산층 도시 노동자들이 어떠한 그 투쟁을 벌이면서 사는가 삶을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인정이랬는데 공감을 못할 왜냐면 도시 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도시 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 네, 프레임을 딴 걸로 좀 이제 또 새로운 걸 개발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찰떡 프레임이 없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논란이 생기는 게 이분이 계속 호텔 그 청소 일로 애 2명을 계속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석사까지 했고 경제학 그 원래 하던 그 시장 분석 업체를 취직을 해야겠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러 간다고 휴가 내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에 지금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서 바쁜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게 안 돼서 몰래 갔다 오잖아요. 몰래 갔다 오면서 자기가 교육생으로 맡은 그 인턴에게 너 퇴근할 때 내 퇴근 카드도 같이 찍어라 라고 강요하잖아요. 너 근무평가 내가 하는데 위계를 이용해서 사실상 강요를 한 거죠. 맞아. 그런데 그게 걸려서 그 인턴 잘리잖아요. 그리고 얘도 잘릴 뻔했는데 얘는 그래도 베테랑답게 협박을 해서 지금 나까지 잘리면 지금 완전 이거 일 빵꾸 난다. 여기 인원 부족해가지고 중앙관리자 너도 죽는 거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자기는 더 얻어. 이 장면에서 보면은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나쁜 사람.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잘린 인턴한테 미안한 기색도 안 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막 엄청 착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쁜 사람 아닌데 그냥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거에 막 이렇게 하니까 남의 사정까지는 또 겨를이 없는 거죠. 네,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그 사람이 잘린다고 하니까 새로운 수습생이 잘린다고 하니까 약간 그 사람은 어차피 고용할 만큼 일 못했다. 그러니까 중간관리자가 애가 둘인데 혼자 키운대 하면서 뭔가 죄책감을 씌워주잖아요. 그때 약간 움찔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상황이었던 몰랐으니까 거죠. 거기도 생계가 걸려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움찔하긴 했는데 일단은 자기 앞가림 하느라 남의 그것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딴 사람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막 하거든요. 네. 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은 막 누가 벽에다가 똥칠하고 갔죠. 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해결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막 킥킥거리고 있잖아요. 일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살짝 비웃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좀 떠넘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똥 치우긴 싫지. 싫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나도 싫어하고 뭐 밑에 사람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런 거는 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위치까지 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일부러 또 잘리라고 그런 건 또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전에 자기랑 근무 시간 바꿔줄 사람을 계속 찾았는데 여의치가 않았죠. 다들 사정이 있어서 못 바꿔주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몰래 나가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어떻습니까? 저 해고 사유 되죠? 그쵸. 심할서를 작성을 시키고 한 2-3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줄 수 있지만 2-3번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사람을 피해자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 악인으로 그린다거나 그런 거 없는 되게 모호하게 그려요.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사회가 각박한 사회 아니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한 인간을 도덕적으로 좀 모호한 선택을 하게끔 내몰 수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왜냐면은 사실 파업도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하고 본인들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투쟁인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옳다 그르다 뭐 파업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파업을, 판단을 하진 않지만 욕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냥 근데 파업이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한 번은 화를 내잖아요. 뭔가 대체라도 마련을 해줘야지. 이거 대책 없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버스 기다리다가 그 버스 네. 관리자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고 불평은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각자 또 자기 입장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영화의 입장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서로 다 얽히고 설켜서 본인들 이득이랑 이런 게 다 결부가 된 거잖아요. 그 할머니도 나 불편해 죽겠어 빨리 데려가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주에 이 사람이 휴가는 아니죠. 잘리고 그냥 애들 안 맡기니까 왜 그래 일주일은 내가 더 봐줄 수 있다니까 막 하면서 좀 미안해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불편할 때는 너무 불편한데 맞아. 그런 게 막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한테 가장 큰 이슈는 그거잖아요. 저희 그 인근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저희 업장이 계속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네, 그 얘기를 뭐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얘기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내심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 생각을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누군가가 갑자기 얘기하면 그냥 무산됐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들한테는 계약금들은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다 수억씩 받은 상태거든요. 10%씩은 받았으니까. 시행사가 돈을 줘요,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건데 그래서 가가호호 집주인이 달라요. 내가 그 당신 그 집값 10%를 일단 먼저 계약금으로 주겠다. 네, 그걸 줬다. 넘어간 상태예요. 계약금들은 다 넘어갔는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잔금인지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무산이 되면 집주인들은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이득이죠. 꽁돈이 생겼죠. 그러고 저는 그냥 뭐 이대로 장사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했는데 그냥 저는 요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산되면 좋죠. 그랬는데 무산되면은 보통은 이 시행사 대표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 많이 끌어왔을 테니까. 네, 왜냐면은 수억씩 집주인마다 수억씩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돈인지 빌려와서 돈인지. 근데 이 상태에서 무산이 되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걸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되게 척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좀 해오라는 건 안 해와? 이게 또 이렇게 아무튼 이게 참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 맞아요. 거구나. 이 사회가 진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영화에서도 파업이 발생하고 이게 각 개개인의 삶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개개인은 타인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돌아가는 그 카풀한 차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파리의 그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건물 사이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막 그 파업하는 사람들이 불태우고 뭐 프랑스는 파업 데모 하면은 막 자동차 불사르고 막 상점 약탈하고 뭐 엄청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거의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회색빛 잿빛 도시가 촥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각자에게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파업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파업에 대한 어떤 비난을 많이 하겠지.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을 해가지고 왜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이제 적당히 하고 그 출퇴근 시간에 차 다 돌리고 그리고 파업하면은 그 정부가 말을 들어요? 안 듣겠죠. 우리나라 파업은 약간 고로차. 다 그렇게 하지. 네, 착하잖아요. 두 그런데- 번 운행할 거 한 번만 하고. 그런데도 불법 파업이라고 때려잡고 막 몇백억씩 소송 걸고 파업 당사자들한테 소송을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미국에서도 안 걸어요. 영국에서도 당연히 파업에서 발생한 뭐 어떤 지금 우리가 영업을 못했으니까 얼마 뭐 해가지고 막 몇백억씩 때리잖아요. 영국에서도 그런 거 당연히 없는데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을 바꿔서 영국도 파업이 셌으니까 예전에 소송을 걸 수 있게 법을 바꿔요. 근데 그것도 100인 이하 노조한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캡이 다 씌워져 있어. 캡이. 그리고 200인 이상은 뭐 얼마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몇백억 단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긴 한데 어쨌든 그런 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노조나 파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기업 친화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막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도 살고 기업하기 국민도- 좋은 도시 어디 무슨 시. 네, 남대 걸고. 그렇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도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그냥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게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95년도에 있었던 그 프랑스 총파업에서 결국엔 그 시라크 대통령 정부가 복지 예산 감축안을 철회했다고 했잖아요. 대중들의 그 민중들의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였거든요. 그때 다들 교통수단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우편도 안 오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당장 출근해야 되고 생계를 해야 되는데 이동 교통수단이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히치하이킹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카풀 같은 거를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주변 그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이거를 해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대. 그러고 프랑스 시민들이 파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이나 비난이 아니라 정부를 비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제일 못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 하면서 정부를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도 그 부담스럽잖아요. 이 비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파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복지 예산 감축 계약이 철회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 보자마자 아유 저 파업하는 것들 저것들 때문에 저 주인공 저런 아이고 저 파업만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글렀어. 우리나라에선 글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놀랬던 게 여행 유튜버 중에 그 부부가 같이 한 달 살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한 달 살기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 관광객이잖아. 근데 버스가 안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파업을 해서 버스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 노선은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왜 파업을 해? 남의 나라인데. 남의 나라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야. 뭐 자기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근데도 화를 내는 거야. 이거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재밌긴 한데 그 채널. 그래서 우리 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파리에서 온 여자, 뉴욕에서 온 남자라는 그 비포 선셋 시리즈 같은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파리에서 온 여자는 비포 선셋의 여주인공인 줄리 델피아.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한 거지. 그 전에 그 3부작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비슷한 거 하나 찍었는데 뉴욕에 사는 남자랑 파리 여자랑 그 뉴욕에서 만나서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여자네 집 파리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간 거죠. 둘이 같이. 근데 가는 길에 마침 파업이었어. 95년 총파업. 그래서 엄마네 집까지 가는데 너무 고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반겨주고 딸이 이제 저 파업해서 너무 힘들었다 오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불쌍한 간호사들은 파업도 못하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지나가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분이 엄청 고생을 하지만 파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내려지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한번 너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운수 관련된 그 안내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그 질서 유지하러 나온 그 노선 끊겼다는 안내하러 나온 그 공무원한테 한번 하소연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죠. 그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이 주인공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일찍 나와서 노력을 하는데 우여곡절도 있고 아무튼 힘들잖아요. 멀리서 오는 게. 그래서 조금씩 늦었잖아요. 뭐 진짜 한두 시간 늦은 것도 아니고 좀 늦은 것 같은데 보면 30분 이내로 늦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 그걸 봐주진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좀 모호해 보이는 행동들을 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말한 그 동료가 해고되는 것도 있고 뭐 무단 이탈도 당연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에 대해서도 좀 이게 뭐 프랑스 문화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지 미안해 안 하는 것 같아. 저 같으면 엄청 굽신굽신할 것 같은데. 약쟁이는 워낙에 그 저자세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허리가 이게 굽어져 있잖아요 반쯤. 저는 어디 손님으로 갔을 때도 죄송하지만 아니 뭐 그리고 좀 주실 자기 수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혹시나 뭐 맞아요. 나쁘게 굴거나 해코지 할 수도 우리나라 있는데 기준은,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당당해. 네. 이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도 그 외교에서도 프랑스가 가진 힘에 비해서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거든. 아니 뭐 굽신굽신이 없어요. 상사가 뭐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고. 상사한테 자기가 무단 이탈했다고 한 게 걸렸는데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상사가 이제 너 때문에 나까지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 상사도 중앙관리자도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섞인 거죠. 근데도 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잖아 문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좋게 해결하고 살짝 웃고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고 사과는 안 했고 내가 내가 부탁하고 입장이 있나. 그래서 전 그런 식의 직원들이 몰라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건 프랑스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또 그런 좀 도덕적으로 좀 모호해 보여요. 근데 그게 좀 얼핏 보면은 이 여자 좀 이상한 여자다, 좀뭐 철면피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직장 내에서 받고 있는 대우는 공정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인원이 모자르잖아.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과도하게 엄격한 그 어떤 근무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휴대폰도 안 되고. 방을 청소하는데 TV도 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TV 볼 수 있잖아.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VIP룸 청소할 때는 그래도 안 되고. 또 어떤 고객이 벽에다가 똥을 묻혀놓고 갔는데 그것도 이분이 나서서 그 살수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죠? 근데 그것 갖고도 뭐라 하잖아요. 혼나잖아. 이 비싼 타일이 상할 수 있는데 그 물을 뿌리면 어떡하냐. 고압 살수기로. 손으로 닦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좀 비인간적인 업무 지시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파업은 허용하는데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 지시사항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고압적인 기업 문화가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파업해야 돼요. 여기도. 이 호텔도 파업을 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파업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왜 파업하고 지랄이야 라면은 이분들 파업 못하는 거지. 파업이 성공할 수가 없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영화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 그냥 이 여자의 그 고난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하는 그 행동들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그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문지기가 계속해서 반노동적인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도 파업 얘기할 때 그런가? 진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저희 또 이제 부원장님이 원래 계셨던 원장님이 저기 경기도에서 출퇴근했었어요. 근데 꽤 아니야, 오래 아니야? 다니셨는데. 저기 어디더라? 김포? 군포? 저 밑에 과천 있는 그 근방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신혼집이. 1시간 반은 걸리겠네. 사당보다 더 밑에.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한참 전장현 응. 그 막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지하철. 이준석이 가가지고 피해주지 말라고 했던 네. 전국 장애인들이 교통권 보장, 이동권 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잘 몰랐고 음. 그 전까지는 완전 빨갱이의 사상이 물들어 뇌가 절여져가지고 출근 한 5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몇 번 그랬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 저는 이제 괜찮다, 그럴 일일 수 있지.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늦는 게 당연하고 천천히 와라,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천천히 빨리 와라. 천천히 무사히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번 넘겼어요. 그런 적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었고 저는 그래도 제 생활에 여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판단을 했다고 싶어요. 지금도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똑같이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파업이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히 크게 보면은 파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노동자들한테는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기도 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긴 하잖아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피해가 발생하죠. 부수적인 피해가. 네. 그래서 정부를 욕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각각의 이제 노동자 계급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 그게 저는 이제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각각 개인에 대해서 계속 반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노동자 집단에서 뭐 이렇게 자기 권리를 외치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각각 평상시 열심히 그렇게 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개입이 맨날 되고. 근무 시간에 저 짱박해서 과자 먹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 것까지는 뭐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여기는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 이 호텔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주인공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호텔을 엄청 깔끔하게 하고 딱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뭐 맞추고 막 확인하잖아요. 진짜 열어보고. 창틀 위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닦아내는. 그럼 그게 그런 기업 문화가 호텔에는 있을만 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좋구나. 저 정도면은 중간 관리자가 눈치껏 보다가 승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어떤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됐을 거고. 딴 데 이직 하려고 안 했겠죠. 그쵸, 그쵸. 자기 네. 근무 환경이 괜찮으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요 호텔의 어떤 문화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살수차를 썼는데 타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건 좀 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죠. 그 업종마다 원하는 맞아요. 요구가 되는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특성이 있죠. 네. 그래서 환자 보는데 네. 핸드폰 계속 삐삐 울리게 그거 가지고 환자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수술실에서 막 그렇죠. 카톡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래서 파업을 만약에 노동자들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명분이 옳아야겠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집단의 명분이. 근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파업했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피해가 싫으니까 그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파업 자체를 뭐라고 하고 노동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심정이랑 내가 받는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반감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내가 받았던 너무나도 이 노동자들에게 당했던 그 부당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노동자였거든요.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너무 요즘 우리나라는 그 노조를 무조건 그 악마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이직에 성공했잖아요. 네. 네. 그 스포일러인데 말해도 돼요? 이직에 성공할까요? 근데 뭐 그런데 그게 아무튼, 핵심은 아니니까. 아무튼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 해결되는 게 없어 이직에 성공해서. 네,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원하던 거라서 기쁘긴 한데 와 이제 더 피곤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이 더 바쁘다 해서 그래서 네. 애를 잘 못 볼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난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이렇게 축 흘리잖아요. 음. 기쁨과 그 어떤 막막함이 혼재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지금 이제 다시 애 봐줄 사람 또 구해야 되고.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못 봐준다 네. 했고, 그래 알았다고 해서 내가 또 애 또 찾아왔으니까. 그렇죠. 안 찾아오고 아직 더 내가 좀 부탁하나, 직장도 바꿨고 좀 한 번만 좀 더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이미 데리고 왔잖아. 네, 데리고 왔죠. 그러고 전에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일 많으면 더 늦어진다고 했고 그냥 거의 상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해야 될 사업이 상황이거든요. 끝나도 더 늦을 가능성이 이제 네. 많아지는 거예요.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한테 좀 친절을 베풀어주는 동네 남자한테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한테 아주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을 준 친절한 이웃인데, 싱글 데디인데, 그 자기 애들 생일 파티 때 걔도 오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 저번에 도와주고 이번에 또 보일러도 고쳐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여자가 약간 헛다리를 짚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뽀뽀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키스를. 감사의 표시. 그리고 이게 자기는 또 그걸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나 보다 하고,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호감 있어 라는 그런 식의 그 기습 키스를 하는데, 이 남자가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 개뻘쭘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너무 뻘쭘하잖아. 아니 그리고 심지어 싱글 데디는 맞아요? 그건 뭐, 그 싱글 데디라고 나오진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가고 아빠가 애 키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잖아요. 있죠. 그럴 수도 은퇴를 빨리 했으니까. 프랑스는 충분히 가능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후 사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그때까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야. 직장에서도 안 되고, 면접도 안 되고, 애들 그래서 좋은 이웃도 하나 잃어. 보육 문제도 안 되고, 그 남녀 관계도 이거 안 되고, 그러면서 이웃까지 잃고 막 모든 게 다 안 돼. 참 그 장면 하나 딱 넣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바빠서 애 키우고 돈 버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거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 보여줬어도 됐긴 했는데, 그 사이에 연애도 안 돼 라는 거에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진짜 이만한 그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무게의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돌멩이 하나 더 얹어 놓은 것 같은 완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정치인이 그 스캔들이 나잖아요. 뭐 애인, 뭐 정부와 뭐 해서 뭐 파파라치한테 찍혔다. 그러면 그 정치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사랑을 아는 낭만적인 정치인이다. 아니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올라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좀 이상한 나라 같은데요. 가만 보면 아까부터 인꼬 부부인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인꼬 부부인 건 또 뭐 사랑하니까 좋은 거지. 기본 빵이고. 인꼬 부부인데 정부도 있어. 그러면 우와 진짜 사랑꾼 사랑꾼. 올라가는. 그리고 그 프랑스 정치인들은 배가 나오면 지지율이 떨어진대요. 저런 몰골로는 사랑을 하기 힘들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유시민이 쓴 그 옛날 책 있어요. 유럽 도시기행. 아니 그건 요즘 나오는 책이고, 유럽의 몇 개 국가를 이렇게 하여튼 역사 책인데 15년 전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부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다,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운 영화니까, 그, 데이비 백곰님이 요즘 한동안 좀 어떤 회복기를 갖고 있는 중이라서, 무거운 영화는 좀
꺼려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니까. 그럼 보지 마십시오. 백곰님한테는 추천하지 않고 백곰님을 위해서 하나 추천. 근데 이것도 뭐 무겁다기보다 무겁나 많이 무겁나? 무겁죠. 근데 좀 뭔가 무겁다기보다는 약간 긴장되는 게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 장르가 스릴러였던데요? 알았어요. 음악이 막 둥둥둥둥둥 하면서 시간에 막 쫓기는 그런? 지각할 것 같고. 네. 그런 거. 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인의 그 루틴화된 일상을 스릴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쫄깃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편집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상영 시간도 굉장히 짧고 1시간 반이 안 되니까 네. 1시간 20분쯤 되니까 상영 기간 굉장히 짧고 잠깐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스릴러인데 결과를 다 말해버려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백곰님은 보지 마시고 로사님은 보시고 그 외에 이름 없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름 모르는 구독자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냅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20분만 한다면 되죠. 딱 맞게 했는데요. La circulation vers Paris est interrompue. Nous invitons à utiliser